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네, 맨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즐겁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무슨 수업이 있어서 그 전에 급하게 영상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성공해서 완벽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시에 급하게 간다고 한 걸로 USB에 넣고 이제 저장하고 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USB가 약간 빠져 있었던 건지 뭐 이상하게 뭐 하다가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시경 다시 수업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연습해봤다 치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내용으로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히 여기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며 읽기라는 단원에 들어왔는데요. 예측하며 읽기의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볼게요.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랑 읽기 맥락을 활용해서 그냥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는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글에 쓰여진 내용대로 그냥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읽기는 어떻게 능동적인 읽기, 예측하며 읽기는 어떻게 수업이 운영이 되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단어, 여기서 선생님이 자주 사용할 단어들을 그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갈 거고요. 그리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뇌를 굴리는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며 책을 읽는 방법을 실제 책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개념 먼저 한번 보러 가봅시다. 개념 이해를 해볼게요. 독자, 배경 지식, 읽기 맥락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학습 목표에 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독자라는 것이 뭡니까? 네, 독자는 책을 읽는 사람을 의미하죠. 책을 읽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됩니다. 자,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고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거 뇌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배경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선생님 읽기 맥락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읽기 맥락이라는 것은 여기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글이나 뭐 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텍스트, 글의 제목이나 아니면 뭐 흐름 같은 혹은 차례가 될 수도 있고 글에 나타난 어떠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글에 나오는 그림 아니면 사진, 도표 뭐 이런 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숨겨진 어떠한 정보들이 읽기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뭐 글과 관련된 뭐 외적인 상황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읽기 맥락으로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자가 책을 눈을 크게 그려봅시다. 책을 읽는데 필요하는 관여하는
어떠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두한 주변 환경 맥락을 우리는 읽기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인 맥락으로는 이거 텍스트 자체의 제목이 어떤지, 얘가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가는지,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외적인 맥락으로는 이 책이 만약에 1910년대에 지어졌다면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어떠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읽기 맥락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와 텍스트 이 둘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의 이렇게가 읽기 맥락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추리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추리하기 위해서 재밌는 어떠한 것들을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아 들고 왔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들어있는 컵이 몇 번일까요?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 3.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욕조에 물을 받아서 들어가 봤죠. 자, 이런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에 선생님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물은 여기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무게만큼 물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가위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자석이 얼마나 무거운지 시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 클립보다는 무겁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 무게만큼 물이 올라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얘는 가장 조금만 올라갔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물이 들어있는 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이것도 3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 3, 네.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이에요. 정답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굳이 아시고 싶으신 분은 밴드로 저한테 묻거나 댓글로 이거 영상에 댓글로 달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려드릴지 안 알려드릴지는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계약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추리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머리를 돌리는 것까지 해봤는데 선생님 그래서 예측하며 책을 읽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측하며 책을 읽을 때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글을 읽으면서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는 어떤 거를 예측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책 제목을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으며 표지를 통해서 아니면 책의 차례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 독자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글의 내용이 어떨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겠죠. 나중에 실제로 선생님이 하는 시범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글을 읽으면서 예측하기인데요. 글을 읽으면서 예측하는 거는 제목과 소제목을 보고 글의 구조를 예측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텍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빙하는 녹는다. 아니다. 이건 너무 무슨 거를 알려줄지 모르겠으니까. 자, 북극의 눈물이라는 제목과 이제 소제목이 빙하는 지금
녹는다. 뭐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목과 소제목을 이렇게 보고 이 글의 구조는 북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된 내용은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네 하는 글의 구조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배경 지식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배경 지식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의미하지만 그거랑 더불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바도 글의 내용, 실제로 경험한 바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서 뭐 끓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에 끓는 점은 뭐 압력에 의해 뭐 좌지우지 된다라고 했을 때 맞아 내가 옛날에 지리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코펠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봤는데 라면이 계속 안 끓더라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이런 데다가 해봤는데 이 위에 크다란 돌멩이를 올려뒀어. 왜냐면 그게 압력이 높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글에 드러난 그림이나 정보 그리고 흐름 이런 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글을 읽으면서 예측할 수도 있는데 읽고 난 후에 생각해 볼 거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흐름과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런 의도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글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년대에 쓰여진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쓰여진 어떠한 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이 시대가 넘어서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겠죠.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으며 이 글이 이 독자에게는 혹은 지금 이 시대의 이 독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아몬드라는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아몬드라는 책은 손원평 씨가 쓴 책인데 이것도 나중에 책 예측하는 영상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할 때 글을 읽기 전에 예측을 하기에서 나와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예측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몬드라는 책을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아직 책 내용을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하기 방법으로만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책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거였어요. 여기 아몬드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몬드를 보고 이 책 내용이 어떨지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네, 뭔가 아몬드, 우리가 아는 이렇게 조그만한 땅콩 같은 크다란 그게 생각이 나죠. 그거랑 관련된 어떠한 소설이겠거니 하는데 도대체 그 땅콩 같은 그 아몬드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몬드가 작고 단단하니까 뭔가 이 작고 단단한 이야기인가 하면서 이제 표지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도 같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표지에서 이 남자아이가 있네. 이 남자아이가 작고 단단한 아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그 작고 단단한 이 무표정의 남자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 소설인가 하는 예측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의 차례를 바탕으로 해서 책의 내용을 예측해라고 하는데 한번 책의 차례를 한번 볼게요.
열자마자 이렇게 선원평씨가 여기 있네요. 저는 이름만 듣고 약간 남성분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데,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맨 앞에 보니까 이번엔 그 남자아이의 몸이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작지 않네요. 작고 단단해 보이지 않네요. 그럼 얘 마음속에 뭔가 아몬드라는 그런 작고 단단한 뭔가가 있는 것을 의미한가? 뭐 심장의 양심이라던가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넘어가 봅시다. 여기 단에게 라는 말이 있네요. 도대체 단은 누굴까 하는 것과 이쪽에 이제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책의 차례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예측을 해야 하는데, 자, 1부, 2부, 3부, 4부,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책의 내용을 추측하기가 어렵긴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가 엄청 짧게 있네요. 프롤로그는 잠깐 읽어봐도 되겠네요.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를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첫째, 결론을 말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그렇게 해야 당신이 이 이야기에 동행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프롤로그가 쓰여져 있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더 궁금해져요. 나에게 있는 아몬드, 그리고 당신도 가지고 있는 아몬드, 그리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혹은 저주하는 누군가도 가진 아몬드, 그리고 아무도 느낄 수 없고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인 그런 아몬드가 도대체 뭘까? 네 번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의 내용을 예측을 해봅시다. 그런 아몬드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던가 심장, 이 친구가 심장이 엄청 작은 거지. 아니면 콩팥, 여러분들 잠시 딴소리인데 여러분들 췌장을 알아요? 며칠 전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때 췌장이 뭔지 궁금해서 처음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우리가 모르는 장기의 어떤 부분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 다음 이야기들은 글을 읽으면서 예측을 할 거예요. 이것도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 글을 읽으면서 예측하기는 이 책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을 책이라서 읽으면서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빨리 학교에 와서 이 책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고 혼자서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봤지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정확하게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이 내용이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예측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 예측을 통해서 내가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아니면 흥미있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집중력을 높여서 내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맞추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고 뭐 틀리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새롭게 흥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은 나중에 이러면 써놔야 되겠다. 이 책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읽을 거니까 그 사이에 너무 궁금해도 미리 읽지 마시고요.
학교 개학해서 오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어떻게 예측을 해가면서 글을 읽는지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04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교과서 준비해 오시고요.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